전우치와 관계된 두 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이야기, 전우치, 여우에게서 비법을 빼앗다 시작하겠습니다. 전우치는 조선 중기 때의 기인이자 환술가였다. 그는 재주가 탁월하여 피리를 불고 구름을 타고 다녔으며 짐승으로 둔갑하고 여진족을 물리치기도 했다. 어린 전우치가 암자에서 글 공부를 하고 있었다. 하루는 그 절의 스님이 술 한 동이를 빚어 우치에게 맡기고 산을 내려갔다. 그런데 스님이 돌아와 보니 술은 오간되었고 술 찌꺼기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. 어린 우치가 마신 것도 아닌데 귀신이 곡할 노릇이었다. 술을 잘 좀 보라고 하지 않았느냐? 스님의 책망에 우치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술을 다시 빚어주면 도둑을 붙잡아 혼내주겠다고 장담했다. 스님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다시 술을 빚어주었다. 전우치가 술단지를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창문으로 흰 기운이 스며들었고 그 기운이 잠시 단지에 머물자 술래가 진동했다. 잠시 후 흰 기운이 창밖으로 빠져나갔고 우치가 그 뒤를 쫓았다. 흰 기운이 시작된 곳은 앞산의 바위굴이었다. 우치가 굴 속을 살펴보니 흰 여우 한 마리가 잔뜩 취해 잠들어 있었다. 내 놈이 바로 범인이랬다! 우치는 밧줄로 여우의 네 다리를 묶은 뒤 들쳐매고 암자로 돌아왔다. 그러고는 들보에 여우를 매달아 둔 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천연덕스럽게 서책을 펼쳐 읽었다. 그로부터 얼마 후 여우가 깨어나 정신을 차리더니 말을 걸어왔다. 도련님, 저를 놓아주십시오. 그러면 반드시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. 수작 부리지 마라. 내가 무슨 수로 은혜를 갚겠느냐? 너 같은 도적놈은 차라리 죽어 없어지는 편이 낫다. 우치가 윽박 지르자 여우는 이렇게 말했다. 아휴, 저한테 환수를 부리는 비책이 있는데 굴 속에 감추어두었습니다요. 도련님께 그 책을 드리겠습니다. 흥, 널 어떻게 믿고? 저를 묶은 채로 줄 끝을 잡고 굴 속에 들여보내주면 그 책을 찾아오겠습니다. 만약 굴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줄을 잡아당겨서 그때 죽여도 되지 않겠습니까? 여우가 애원하자 우치도 그것은 말이 되겠구나 싶었다. 그래서 여우의 말대로 했더니 과연 여우가 책 한 권을 가져다 주었다. 약속대로 여우를 풀어주고 나서 책을 살펴보니 도술에 관한 비결서였다. 우치는 그 책을 이해하기 쉽게 경면 주사로 점을 찍어가면서 수십 가지를 읽어보았다.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. 전우치의 본가 노비가 울면서 찾아와서는 부친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했다. 깜짝 놀란 우치가 읽던 책을 던져두고 문 밖으로 뛰어나가 보니 이상하게도 노비가 보이지 않았다. 그제야 우치는 자신이 여우에게 속은 것을 알고 방에 들어가 보니 여우가 주사로 점을 찍은 부분만 남겨두고 나머지는 모조리 베어가 버린 후였다. 그 후 전우치는 도술가로 세상의 명성을 떨쳤는데 주사로 점을 찍은 부분의 술법만 주로 사용했다고 한다. 두 번째 이야기, 전우치 그림 속 당나귀를 타고 달아나다 시작하겠습니다. 전우치가 한 번은 구름을 타고 피리를 불면서 경복궁 지붕 위에 나타났다. 지금 하늘의 옥황상제가 궁궐을 짓고 있는데 조선에 금이 많다고 하니 너희가 8치, 4치로 해서 12자짜리 금 대들보를 만들어 올리거라.
반드시 몇 월 며칠까지 만들어 올려야 한다. 이에 임금은 그것이 옥황상제의 명인 줄 알고 사람의 입안 금리까지 빼내어 8치, 4치의 12자짜리 금 대들보를 만들었다. 약속한 몇 월 며칠에 금 대들보가 완성되자 전우치는 구름 위에서 실을 내려 대들보의 양쪽을 묶었다. 그런 다음 하늘 높이 날아 한강 이남으로 내려갔다. 때마침 삼남 지방에는 흉년의 기근이 심했는데 전우치는 금 대들보를 그곳으로 가져가 손가락 마디만큼씩 잘라서 굶주리는 백성들에게 골고루 나눠주었다. 그래서 삼남 사람들은 한동안 배를 줄이지 않았다. 한편 궁에서는 대들보를 만드는 데 들어간 금을 보충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금을 사들였는데 삼남 지방에서 사들인 금을 모두 합쳐보니 궁에서 낸 것과 그 모양이 똑같았다. 조정에서 이를 이상히 여기고 암행어사를 파견해 알아보니 골짜기와 현마다 전우치의 공덕비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. 이에 조정에서는 모든 것이 전우치가 술수를 부려서 벌인 짓임을 알아채고 그를 잡아들이라 명했다. 그러나 쉽게 붙잡힐 전우치가 아니었다. 내 죄명이 무엇이오? 나는 절대 죄인으로 붙잡혀가지 않겠소. 뭐 좋게 부르면 또 몰라도. 그러면서 선선히 붙잡히지 않자 임금은 자수하면 장군 자리를 내주겠다고 회유하여 전우치를 불러들였다.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전우치를 본 임금은 대뜸 금 대들보부터 캐물었다. 옥황상제의 금 대들보를 사칭한 것은 내 놈의 소행이렸다. 전우치가 사실대로 대답했다. 삼남의 백성들이 기근에 굶어 죽는데 차마 눈을 뜨고 지켜볼 수가 없어 그랬습니다. 이런 고의한 놈! 임금은 전우치가 조정을 속이고 자신을 희롱했다면서 그를 차명하라고 명했다. 사형을 눈앞에 둔 전우치에게 임금이 말했다. 좋은 재주를 갖고 나라를 어지럽히니 이게 다 내 놈의 잘못이 아니더냐. 죽기 전에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한번 해보거라. 전우치가 말했다.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산천이나 더 떠돌면서 풍류나 즐길 것을. 소인 죽기 전에 그간 돌아본 비경을 그림 한 폭에 남기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. 그 말을 들은 임금은 전우치에게 지필묵을 내주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었다. 전우치는 돗자리만큼 큰 종이를 펼쳐놓고 금강산 12,000봉을 다 그려 넣었다. 빽빽한 골짜기도 빠짐없이 그리고 냇가에는 버들가지를 쭉쭉 늘어뜨린 다음 당나귀에 타고 있는 사람도 그렸다. 그런데 전우치가 그림을 다 그리고 붓을 내려놓았는데도 당나귀의 눈에 눈동자가 비어 있었다. 그림을 살펴보던 임금이 이상히 여기고 물었다. 어째서 당나귀 눈에 눈동자가 없는 것이냐? 아, 그렇군요. 전우치는 그 즉시 붓을 들어 당나귀의 눈에 점 하나를 찍으면서 소임 물러가겠습니다 하고 그 당나귀를 타고 늘어진 버드나무 가지 아래 골짜기로 달아나 버렸다.